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중간고사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지금 중간고사 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로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애는 못해요. 그럼 잘하는 애는 왜 잘하고 못하는 애는 왜 못하냐. 뭐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줄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요 얘기 딱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필요성의 차이예요. 잘하는 애들은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공부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요. 시간이 좀 남았어? 그러면 공부해요. 혹은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쪼개서 공부에 시간 투자를 하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공부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공부의 우선순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걸 먼저 하지. 공부보다 다른 걸 먼저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건담 프라모델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떡볶이를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공부의 우선순위를 낮게 둬요. 그래서 공부의 양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의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짬짬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공부의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시간 나도 공부를 안 해요. 다른 공부 말고 다른 행동을 하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엇이 결정되냐면 공부의 양이 결정돼요. 보통 상위권 학생들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을 공부합니다. 15시간을 공부해요.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고등학생은 하루에 15시간, 학교 수업 시간 포함. 고등학생이 하루에 15시간 공부하면 전교 1등 한다.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면 2등급 안에 들어간다. 제가 뭐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에 15시간이면 전교 1등, 하루 10시간이면 반에서 1등. 제가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공부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해요. 학교 수업 시간 포함. 응? 학교 수업 시간 포함? 네, 학교 수업 시간 포함이에요.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 포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뭐 5시간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은 좀 공부를 좀 못했네. 다음에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자기 반성을 하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삘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2시간 공부해. 아니, 3시간 공부해. 그러면 막 갑자기 가슴이 뿌듯해. 야, 내가 3시간이나 공부하다니. 이 정도 공부하면 이제 전교 1등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팍팍 들지. 정말 웃기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3시간 공부하고, 야, 내가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 이런 마음이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5시간 공부하고, 아, 나 오늘은 좀 공부 못했네. 이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마음가짐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데, 시간의 효율 문제가 있어요. 시간의 효율. 저는 과학고 들어가려는 애들, 과학고 다니는 애들, 영재학교 들어가는 애들, 영재학교 다니는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아요. 그 중학교 내신 문제를 줄 때, 내신 문제, 뭐 학교마다 조금씩 내신 문제가 다르죠. 학교마다 좀 다른데, 내신 문제를 딱 주면 보통 뭐 한 22문제, 23문제, 25문제, 이 정도가 있어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25문제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신 문제 하나가 25문제야. 내신 문제 하나가 25문제. 그러면 이 극상위권 애들, 과학고 들어가는 애들, 영재학교 들어가는 그런 극상위권 애들, 이 내신 문제 25문제 주면 이 25문제 푸는데 시간 얼마 걸릴 것 같아요? 30분? 20분? 놀랍게도 이 25문제를 푸는데 12분에서 15분 걸립니다. 아, 잘못 말했다. 10분에서 12분 걸려요. 10분에서 12분. 놀랍게도. 와, 나도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빨리 못 풀었는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읽고
문제가 무슨 뜻인지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답을 얻는 데까지 10분에서 12분이 걸려요. 문제가 쉽냐고? 아니, 대치동에 있는 문제 풀어줘도 이래요. 대치동에 있는 애들. 대치동에 있는 문제 풀어줘도 이 정도만에 풀어요. 이렇게 풀고 풀은 다음에 채점해봐. 그러면 거의 다 맞아. 하나 또는 두 개 틀려요. 뭐 다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보죠. 나한테 질문할 거 있니? 그럼 뭐 한 개, 두 개 정도 질문을 해. 그리고 질문해서 내가 답변까지 해줘. 그러면 이 25문제를 다 풀고 검토하는 데까지 대략 15분 걸려요. 그러니까 15분이면 25문제 다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내가 다시 검토해주고 딱 넘어가. 그러면 이 정도 속도면 1시간이면 몇 문제를 풀어요? 1시간이면 100문제를 풀어요. 1시간이면 100문제 풀어요. 보통 이제 중학생들 중에 상위권 학생들, 이게 뭐 수학으로 반에서 1등 정도 하는 애들, 그런 상위권 학생들은 보통 이 25문제를 풀리면 25분에서 30분이 걸려요. 이걸 푸는데 25분에서 30분 안에 중학교 내신 문제 한 세트를 다 풀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수학을 잘한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겁나 잘하는 거고 얘네들도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 질문을 하고 문제 풀어봐. 그리고 몇 개 정도 뭐 그러면 풀면 한 뭐 2개, 3개 혹은 4개 이 정도 틀려요. 그럼 질문해봐라. 그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 답변을 해주면 한 뭐 3개 정도 제가 풀어줘요. 그러면 대략 요거 한 세트 푸는데 대략 한 35분, 40분 정도 걸려요. 그럼 뭐 대충 러프하게 계산해서 1시간에 50문제를 풀어요. 이 2세트 푸니까 1시간에 50문제를 풉니다. 1시간에 50문제를 풀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 한 뭐 30점, 40점, 50점 이 정도 맞는 학생들은 50분을 줘도 문제를 다 못 풀어요. 50분 동안 문제 다 못 풀어. 그리고 30점, 40점 정도 맞기 때문에 30점, 40점, 50점 맞는다는 얘기는 25문제 중에 한 10개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5문제를 몰라. 15문제를 틀려. 그러면 야 모르는 문제 질문해라. 그럼 15문제가 질문으로 남아. 그럼 그걸 제가 풀어줘요. 풀어주는데 이 풀어주는 효율 역시도 달라요. 뭐냐면 얘네들 굉장히 잘하는 애들과 잘하는 애들은 대충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 야, 이 문제는 이차함수 꼭지점수표 구하면 해결돼.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 야,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관계를 이용하면 해결돼.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야, 이 문제는 외심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내심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 근데 이 애들은 야, 2차함수 꼭지점좌표 구하면 돼 라고 말하면 꼭지점좌표를 어떻게 구해요? 구하는 방법을 몰라. 나는 분명 이 애들한테 정말 여러 번 설명해 줬는데 2차함수 꼭지점좌표 구하는 방법을 정말 여러 번 설명해 줬는데 실제 제 경험이에요. 심지어 제가 한 달 동안 설명해 준 학생도 있어요. 2차함수 꼭지점좌표 구하는 걸 매 수업 시간마다 한 달 동안 설명해 준 학생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실제 제 경험입니다. 가르쳐줘! 근데 꼭지점좌표 구하는 거 까먹었어. 내 유튜브 채널 조회수 2위 동영상이 2차함수 꼭지점좌표 구하기예요. 학생들한테 그 동영상 링크 보내줘. 이거 봐. 집에 가서 꼭 봐. 연습 꼭 해. 내가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줬음에도 불구하고 2차함수 꼭지점좌표 구하는 걸 몰라. 그러면 또 설명해줘. 야, 2차함수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야, 꼭지점좌표 구하면 해결돼. 오케이. 그러고 그냥 설명이 끝인데 얘네들은 꼭지점좌표 구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해줘야 돼. 야, 내심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까먹었어요. 그럼 내심의 성질 다시 설명해줘.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한 5분, 10분 막 이렇게 걸려요. 그런 걸 다시 설명해줘야 하니까. 5분, 10분 걸려. 그럼 생각해봐요. 15문제 푸는데 얼마 걸리겠어? 5 곱하기 15. 얼마 걸려? 75? 그래서 이 학생들은 25문제를 푸는데 2시간 걸려.
25문제 푸는데 2시간. 그러면 1시간이면 몇 문제 푸는 거예요? 25문제로 2시간이니까. 1시간이면 12문제를 풀지, 13문제를 풀지. 여기서 효율의 차이가 극심하게 납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1시간 공부를 하는 이 공부의 양은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1시간 동안 공부하는 공부의 양은 반에서 1등 정도 하는 애들이 2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공부의 양이에요. 2시간. 근데 30점, 40점, 50점 받는 학생들은 이만큼 공부하려면 얼마큼 시간 투자하냐면 8시간 투자해야 돼. 8시간.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하루에 10시간 공부해. 하루에 10시간 공부해요. 이 양을 공부를 아주 극단적으로 잘하는 애들, 전교 1등, 그 정도 애들이 과학고 영재학교 다닐 정도 애들이 하루에 10시간 동안 공부하는 그 공부의 양은 반에서 1등 정도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하루에 20시간 공부해야 할 공부의 양이야. 그리고 30점, 40점, 50점 받는 학생들은 이만큼 공부하려면 얼마큼 공부하냐면 80시간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하루 공부해서 끝낼 양을 못하는 애들은 8일 동안 공부해야 돼. 8일 동안. 일주일 내내 공부해야 돼. 근데 실제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부 시간이랑 생각해봐. 야네들이 하는 10시간은 작게 잡은 거예요. 15시간 정도 공부하니까 1000문제 풀어. 1000문제. 1000문제. 뭐 좀 인심 써서 3시간이라고 해볼까? 3시간. 3시간. 인심 써서 4시간이라고 해볼까? 50문제. 1000문제. 50문제. 20배 차이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도 많지만 그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의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똑같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똑같이 하루에 10시간 공부해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보다 공부 양이 8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효율의 차이가 난다는 걸. 저랑 동종업계 사람 중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알 거예요. 놀랍다니까? 10분 만에 25문제 푸는 거 보면 놀랍다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들은 얘기, 부익부, 빈익빈. 빈익빈, 부익부. 이게 결론입니다. 이건 분야에 관계없어요. 뭐 돈으로 따져도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1000억이라고 해봐요. 내 재산이 1000억이야. 내가 은행에서 1000억까지면 뭐 은행에 현금을 넣을 일은 없겠지만 내가 은행에 저금해서 2% 이자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1년에 20억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1년에 20억을 번다니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쓴다고 해봐요. 한 달에 1000만 원 써. 그럼 1년이면 1000만 원? 내가 한 달에 3000만 원? 한 달에 5천만 원? 한 달에 5천만 원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 쓰는 거야? 5천만 곱하기 12. 1년이면 6억 쓰잖아요.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써. 내가 엄청나게 과소비를 많이 해서 한 달에 5천만 원 쓴다고 해봐요. 그럼 1년에 6억 쓰잖아요. 한 달에 5천만 원 써도 나는 14억이 남네. 14억이 플러스네. 근데 내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 내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해봐요. 500만 원이라고 할까? 한 달에 500만 원 벌어. 그리고 생활비 쓰고 어쩌고 해서 아껴서 한 달에 300만 원 저금한다고 해봐.
그럼 1년이면 3,600만 원 저금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없으면 아둥바둥 살아도 한 달에 3,600만 원밖에 저금을 못해. 근데 내가 돈이 많으면 한 달에 5천만 원씩 써도 1년에 14억을 저금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이제 공부 얘기했죠. 돈 얘기했죠.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다른 것도. 수영을 한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수영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영에 투자하는 시간도 다르지만 수영을 배우는 효율도 달라. 내가 뭐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근육 키운다? 그것도 똑같아요. 분야에 관계없어. 영어도 똑같아요. 내가 영어를 못하면 영어 못하는 상태에서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내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럼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내가 미드를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내가 영어를 하는 친구를 만날 수 있어. 미국인 친구든 영국인 친구든 캐나다인 친구든. 그러면 내가 영어로 된 미드를 보면서 영어 모국어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별 노력하지 않아도 영어 실력은 계속 향상돼. 근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영어 실력이 향상이 안 되죠. 이건 분야에 관계없이 다 똑같아요. 분야에 관계없이. 마무리합니다. 공부를 못하는데 잘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대단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엄청나게 대단한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1시간 공부를 한 그 공부의 양이 공부를 잘하는 애 입장에서는 10분 동안 공부하는 것도 안 돼.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걸 몰라. 왜냐면 거기까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몰라. 그리고서나 하루에 3시간 정도 공부하고서나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고 이 정도 공부하면 실력이 오를 거라고 착각을 하지. 아니에요. 이 시간의 효율이 진짜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공부의 양은 내가 굳은밥 먹으면 지금 당장 늘릴 수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 입장에서.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해서 하루에 3시간 공부하던 학생이 하루에 10시간으로 극단적으로 늘릴 수 있어.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진 않단 말이죠. 근데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한 1년 정도가 필요해요. 1년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공부의 효율이 높아져.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효율이 달라. 내가 가난한데 부자가 되려면 일단 부자가 돼야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니까. 내가 모태솔로인데 여자를 사귀려면 여자를 잘 사귀어야 여자를 잘 사귈 수 있다니까. 농담같이 하는 얘기지만 이게 진짜 세상의 이치예요. 이게 진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야. 그러니까 분야에 관계없이 내가 못하는데 잘하고 싶어. 그러면 잘하는 사람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효율이 나와. 안 그러면 잘하는 사람의 효율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지금 중간고사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이 동영상을 볼 테고, 저랑 동종업계 사람 중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할 텐데, 필요하다면 이런 시간의 효율, 공부를 사용하는 효율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학생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학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마칠게요.